읽기라는 거는 디코딩이 있고 언어를 이해하는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디코딩의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랭귀지 컨프렌션이 가는 건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잘 안 되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사이언스 오브 리딩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사이언스 리딩을 어떻게 공부해? 라고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 입각해서 이제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 가장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게 파닉스인데 우리나라는 파닉스 교육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이언스 오브 리딩을 하려면 파닉스의 교육체계부터 잡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 체계가 좀 다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파닉스 하면 모든 교재가 그냥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아, 야, 어, 여 이렇게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 그렇죠. 그 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난이도를 이렇게 높여간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되는 거, 요것부터 이렇게 배워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티어 1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부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파닉스의 대표 음가, 알파벳 26개에 해당하는 음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예로 들으신 캣 같은 경우도 C의 대표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군. 그리고 뭐 B의 대표 음가로 시작하는 단어군이 뭐 베어라던가 그게 이제 티어 1 단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단어 데이터로 막 분석해 보면 티어 1, 티어 2, 티어 3의 단어가 있다.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 그 얘기를 해서 그럼 티어 1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지? 기본 일상에서 쓰는 단어. 근데 그 일상에서 쓰는 단어에 이 대표 음가나 뭐 숏바울이나 롱바울까지 파닉스의 앞에 붙어 있는 앞에 있는 스킬들, 가장 기본으로 가르치는 스킬에 있는 해당하는 단어군이 대부분 거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어를 습득하는 게 파닉스를 배우면서 파닉스의 소리와 연계된 단어를 익히는 게 먼저 먼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파닉스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두 다 기본 단어야.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가면 접두사나 접미사에 해당하는 그 스킬도 파닉스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음절을 나누는 실러블 같은 것도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가랑 영어랑 잠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strange를 스트레인지 이렇게 발음하는 이제 실러블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이걸 5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트레인지. 근데 사실은 이게 영어의 그 파닉스의 음가대로 이제 읽으면 strange거든요. 그러면 1음절이에요. 철자가 여러 개지만 1음절 단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음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을을 계속 붙이는 거잖아요. 발음할 때. 근데 이제 영어는 자음을 발음할 때 을을 붙여서 발음하지 않는. 연음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근데 사실은 한 음절로 인지하는 단계 자체가 단어가 뭐 3개도 있고 5개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숏바울, 롱바울 이 모음을 배울 때 결국은 연계돼서 그거를 읽을 수. 그래서 선생님 팝송 따라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이제 사실 실러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로 연음이 이제 많이 되고. 저희는 그 작년까지 동요 따라 부르기, 그러니까 너서리 라임이라던가, 마더구스라던가 이 기본되는 파닉스에 해당하는 뭐 라임으로 된 노래라던가 이렇게 아이들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게 했어요. 그걸 왜 했냐면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교육 과정이 강화가 되면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그 동요 부르기 대회가 있더라고요. 왜 1학년, 2학년 때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할까라고 보면 한글도 노래를 부르면서 유창해지더라고요. 아, 그건 그렇죠. 책을 많이 읽어준 엄마도 있는데 동요를 많이 들려주는 게 아이들이 이 언어가 발달하는 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멜로디에 이 언어가 얹어지는 게 훨씬 언어만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잘 남거든요. 사실은 음가를 인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파닉스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가 이 파닉스의 순서와 파닉스의 티어 1의 단어군이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 나와야 되죠.
미국도 제가 아까 뭐 3Qing 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기존에 나와 있는 리더스들이 대부분 밸런스드 리터러시에 따라서 입각해서 왜냐면 이 출판해놓고 개발 하나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개발을 할 때 정확하게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 입각해서 리더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밸런스드 리터러시 교재로 에스오아를 적용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일리 브레빈스 박사님이라고 SOR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책임 진행하신 걸 소싱을 했는데 이거 이제 리더스 얘기를 좀 해드리면 한 3, 4년 전에 아이들이 반복해서 밸런스드 리터러시 교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걸 다 읽고 나서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은 정말 유창하게 하는데 단어 뜻을 너무 몰라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밸런스드 리터러시에 있는 가이드드 리딩 레벨과 그 파닉스가 정확히 안 떨어지냐. 아이들은 파닉스 책으로 파닉스 교재를 하는데 대표문과 슈퍼 롱바울까지 대부분 기초 단어군이고 그 기초 단어군이 내가 배웠으면 소리를 배웠으면 읽어봐야 그게 딱 맞춰서 연계가 되어야 아이들에 대해 인지가 될 텐데 그게 안 맞아 떨어져서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걸 찾으려고 이제 받다 보니까 디코더블 리더스에서 정확하게 파닉스의 그 발달에 따라서 K, G1, G2로 나눴어요. 이걸 와일리 브레빈스 박사님이 뉴욕에서 이제 이민 오거나 뭐 가정에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과정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파닉스 전문가로 역할을 하면서 1대1 매칭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제 대표원가에 해당하는 뭐 30권 거기에 뭐 기본 26개에다가 이제 그 모음 숏바울에 대한 걸 좀 부과를 해서 30권을 만들고 파닉스 음가마다 하이 프리퀀시 워드 많이 나오는 워드와 그러니까 티어 1에 해당하는 단어를 따로 빼고 그리고 티어 1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닉스와 연계된 단어군을 넣어서 리더스를 작가들하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본 이 30권에 해당하는 디코더블을 가장 기초로 알파벳을 하는 아이 단계를 넣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인지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만에 얼리 챕터 북 있죠. 그러니까 문고판 책들 우리나라. 그걸 이렇게 술술 읽는 거예요, 애기들이. 근데 그걸 막 요즘에 막 영어 교육이면 몰입 교육, 뭐 그다음에 애들이 심해, 뭐 그러니까 힘들어, 뭐 이런데 살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말을 배우는 걸 몰입교육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상에서 노출하면서 배우는 걸 몰입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몰입교육을 하지 않고 그렇게 뭐 무슨 고시를 하지 않아도 아이가 충분히 즐겁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데 그게 교육과정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이 아니니까 그 파닉스를 가르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파닉스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이제 모르고 어떤 교재들이 있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그 파닉스를 가르치는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된 교재가 없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정규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없지만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파닉스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만들어진 교재조차도 사실은 일기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 티어 1의 단어를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그냥 우리가 해왔었던 알파벳 그냥 순서대로 그냥 소리만 연습하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단계로만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어만 그러니까 단어를 모양으로 해서 그걸 뜻만 외우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학습이 안 된 상태로 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도 바뀌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교재로 좀 가르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파닉스를 가르치는 건 소리를 해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파닉스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소리를 배제한 채 파닉스를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정확하게 음가가 돼야 되고 사실 요즘에 뭐 앱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펜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파닉스를 소리로 하는 교육이 빨리 정착이 돼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할 때 학교 시수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있는 노출 시수로는 부족할 때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해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좀 노출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집에서는 이걸 게임이나 이제 놀이처럼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뭐 다른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뭐 부 이렇게 시작한 단어 네. 이런 거 찾아보게 하든지 네. 그 발음을 듣고 아이가 이제 단어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 좀 규칙적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노출을 규칙적으로. 네, 그 노출을 네. 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파벳을 가지고 많이 노는 거, 네. 그런 활동을 일상에서 좀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거를 엄마가 인식을 하고 계시면 그냥 생활 속에서도 이제 규칙적으로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듣는 네. 거. 네. 이제 빨리 아웃풋을 내려고 하지 읽어보지 말고 네. 많이 듣고 네, 노출을 충분히 네. 왜 애들은 스펀지 같아서 네. 충분히 물을 적셔서 네. 가득 차야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네.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노출을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데 그 충분히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네. 저 옛날에 네. 우리 흘려듣기 이런 거 많이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흘려듣기를 많이 하는 게 노출이 많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정확하게 듣는 네. 시간이 많은 것이 노출이 네. 많은 그렇죠. 거겠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네. 단어의 음가를 알파벳의 철자를 정확하게 맞춰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숏바울이 들어가건 롱바울이 들어가건 이중 모음이 들어가건 네. 단어가 길어져도 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비슷하게 네. 읽으면서 맞아요. 넘어가죠. 그래서 사실 알파벳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하는데 다들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아니 상처받아.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네. 엄청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엄마들도 네. 저 알파벳 아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 막 이러거든요.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파닉스도 계속 이제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동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네. 확실하게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뇌가 학습과학에 의하면 빨리 학습하는데 그다음에 느리게 학습을 해야 하는 뇌가 좀 분리돼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우리가 왜 자전거를 탈 때 예. 여기에서는 이렇게 힘을 줘야지를 의식하지 않고 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완전 자동화가 돼서 완전 내 내재화가 몸에. 네. 된 건데 이제 이 파닉스도 네. 그렇게 완전히 자동화가 되는 단계까지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네. 이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신경 써서 익히려고 하는 단계를 안 거치고 빨리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아, 저 오늘 하나 학습하네요. 배웠어요. 네. 자동화. 네. 그쵸. 그래서 자동화돼서 빨리 가는 대로 기본 가게. 음가를 정확히 익혀놓으면 네. 이게 예외 음가나 네, 네, 음가를 갈 때 그 네. 자동화가 빨라지는 빨라지는 것 같긴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쉽게 배우게 되는 건데 네. 이걸 자동화 단계까지 안 가고 음. 그냥 다음 단계로 이제 확 가버리면 그렇죠. 이 단계를 자꾸 네. 이게 느리게 가는 뇌까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네. 거죠. 우리 그 학습과학 체계에는 빨리 가려면 느리게 가라. 이게 이제 법칙이 있어요. 좋은 네, 얘기시네요. 그래서 to go fast, 네. go slow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그 법칙이 있어서 네. 여기서 좀 천천히 완벽하게 해서 자동화를 이루고 네. 가야 느리게 가는 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아,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가정에서 사이언스 오브 리딩을 어떻게 엄마가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